국내 기술 100%로 설계, 제작됐으며 8년에 가까운 연구 끝에 드디어 첫 선을 보인 신형 고속열차 청룡. 이달부터 승객을 실어나르기 시작했죠. 얼마 전 청룡을 타보기 위해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유명 매체 기자들이 한국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그들의 좌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기사가 여러 일본 매체에 게재되었습니다. 고속열차에 있어서는 일본이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 기자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한 태도로 일관하다 실제로 시승해보고 나서는 왜 돌변했는지 해당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솔직한 반응까지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KTX 청룡의 설계 속도는 시속 352km, 운행 시에도 최고 시속 320km로 달릴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입니다. KTX 산천보다 시간당 약 15km 빠른 셈인데요. KTX 청룡이 중간 정차역을 최소화하는 급행 고속철로 운영되면 서울과 부산을 2시간 17분 만에, 용산에서 광주 송정을 1시간 36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전국 2시간 내 생활권이 부쩍 가까워진 것이죠. 게다가 요금이 동일한데 탑승 시간은 단축되다 보니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승객에게 오픈되기 전 청룡을 시승해본 일본 기자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칸센으로 고속철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일본이었지만 지난날의 영광만 누릴 뿐 발전이 없었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한국은 무서울 만큼 발전을 거듭해 전 세계 고속철도의 신흥 강자가 됐다.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기사 내용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첫 선을 보인 KTX 청룡 고속열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한국은 고속열차의 강자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들이 고속열차를 상용화한 것은 2010년, 일본보다 시기적으로 한참 뒤처진 상태였던 데다 별다른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5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고속열차 시장에서 최강자로 발돋움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 혁명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일본 기자는 청룡을 타보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한국 지형에 맞는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KTX 청룡은 뛰어난 순간 가속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역 간격이 좁아 여러 번 정차해야 하며 그 후 다시 가속을 내야 하는 한국 지형을 고려한 것이었죠. 실제로 KTX 청룡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300km까지 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32초, KTX 산천 5분 16초보다 1분 44초나 줄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전체 객차 아랫부분에 동력장치를 분산 설치한 동력 분산식 구조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차가 앞뒤에서 객차를 끌고 미는 동력 집중식보다 힘이 좋고 가감속 능력이 뛰어난 동력 분산식을 채택해 효율을 올린 것이죠. 일본인 기자는 한국인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뛰어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보수적인 일본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끝없이 발전해왔다.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두 나라의 간격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죠. 두 번째로 일본인 기자를 놀라게 한 것은 비행기 비즈니스석 못지않은 편안한 승차감이었습니다. 우선 속도가 향상된 데다 객차마다 동력장치가 달려있었지만 소음과 진동이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기 스프링을 설치해 고속 주행 중 흔들림을 잡고 승차감을 높인 덕분이었죠. 기자는 좌석도 넓어 마치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탄 것 같았다며 기존의 KTX 대비 편안한 좌석에 호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편의시설과 고객의 니즈를 세세하게 고려한 것에도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TX 청룡에는 좌석마다 개별 창문이 있고 220V 콘센트, 무선 충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존 열차는 앞뒤로 두 좌석이 하나의 큰 창을 공유하는 형태였기에 다른 승객과 블라인드를 같이 쓰거나 승객 모습이 창에 비쳐 보이는 것 같은 사소한 불편함이 있었죠. 이는 일본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고속열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불편함까지 세세하게 고려해 신형 열차 디자인에 반영한 것이었죠. 통신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답게 객실 내 와이파이 중계기가 열차 1량당 2개로 늘려 불편함이 없게 했으며 우등실에는 좌석마다 주문형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스크린을 장착한 것도 인상적이라 평가했고요.
그렇다면 이 기사를 접한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본보다 먼저 발전을 이뤄낸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절반, 이를 부정하며 무시하려는 이들이 절반쯤 되었습니다. 댓글을 번역해 읽어드릴게요. 한국이 또 해냈구나. 일본이 정말 끝났다는 게 보인다. 평균 연봉은 한국보다 낮고 사람들은 패배감에 절어있지. 암울한 사회 분위기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느껴져.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일본제 리니어보다 한국의 고속열차를 도입하는 게 요즘 해외 추세라고 한다. 얼마 전 인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열차 사고가 일본에서 납품한 고속철도였다는 소식에 더욱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인도 사고로 사상자가 1200명이 넘는다던데 솔직히 나 같아도 일본 고속열차는 도입하지 않을 듯. 한국의 KTX를 타보면 알겠지만 신칸센과 달리 일반 속도,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다. 같은 고속철도 개발국으로서 다소 분하긴 하다. 신칸센의 기원은 일본인데 몇십 년간 일본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좀 우울해. 처럼 현재 일본과 한국의 기술력을 비교하며 비판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로 악담은 물론 현실 부정형 댓글도 많았습니다. 사쿠라와 비슷해 보이는데 한국이 우리 걸 베낀 거야? 프랑스 고속철도의 카피 버전일 뿐이야. 일본은 한국 따위에게 위대한 신칸센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사진으로 볼 땐 좁아 보여. 실제로도 어떨까? 곧 탈선이나 추돌할 거야. 제 시간에 도착하지도 않으면서 허튼 수작 부리고 있네. 고속열차 원조인 일본에 대적하려 들다니 한국이 건방진 건 여전하네 와 같은 의견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나 일본인들이 제 아무리 열등감에 찬 댓글을 달아도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20년 전 해외 수주로 쏠쏠한 재미를 보던 일본은 연이은 사고와 비싼 수주 단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거든요. 일례로 현대 로템은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수주 이력을 쌓은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국내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미국 등지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동차의 경우 그야말로 놀라운 실적을 연이어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철도 사업 수주 잔액 11조 원을 달성한 것은 물론 작년에는 단일 사업 수주로는 역대 최대인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호주에서 수주했거든요. 그 외에도 대만과 미국에서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고요. 코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말레이시아 전동차 유지보수 컨설팅을 시작으로 파키스탄 중고 기관차 개량 수출 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해외 사업을 다각해왔죠. 현재는 필리핀,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4개국에서 총 7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철도 시스템 설계 및 시공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처럼 뛰어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